버스의 과속 질주와 배차 간격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차량 이동이 적은 야간에도 과속 운전이 이뤄져 개선이 필요합니다. (6) 년여간의 파행 운행되던 거창국제연극대 정상화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상표권 이전 문제도 일단락되는 분위기 속에 정상화 여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됩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 준비단이 1일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권한 확보와 법령 개정 추진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과속을 비롯한 시내버스 난폭 운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해도 여전한데요. 버스 기사들은 원인으로 배차 간격 문제 등을 이야기하지만 차량 이동이 적은 늦은 밤에도 과속 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운행 버스의 과속 질주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학주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늦은 밤 창원의 한 대로변. 시내버스는 눈으로 보기에도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거침없이 질주하면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차선을 변경합니다. 운행 시간을 맞추기 힘든 출퇴근 시간이 아닌 늦은 밤에도 버스가 과속을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한다는 제보가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버스가 어느 정도 과속을 하는지 제가 직접 버스에 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녁 8시에서 11시 사이 탑승한 버스는 모두 15대. 이 중 12대의 버스가 속도 제한 구간에서 시속 10km 이상 과속했습니다. 일부 버스는 대부분 속도 제한이 60km인 시내 중심 도로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급출발, 급정거도 수시로 이뤄집니다. 승객에게 안전을 유의하라는 표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버스가 빨리 달릴 때 너무 휘청거려서 조금 불안했고 조금 더 살살 달리셔서 승객들이 뭔가 좀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운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분께서 급하셨는지 문을 닫아버리셔가지고 제가 발이 이렇게 살짝 끼었거든요. 그런 아찔한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분들께서 조금 신중하게 좀 야간 가속은 탑승객의 불편뿐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3년간 전국 노선버스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의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사망자 수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야간 운전 시 보행자나 위험물체의 발견이 늦기 때문에 야간일수록 감속 운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야간 운전 시에는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이나 또는 그 불빛이 운전자의 눈에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게 되는 증발 현상으로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 주행 시에 일반 속도보다 20% 정도 속도를 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오면 빛이 더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주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가속 페달을 밟는 시내버스들. 이렇다 보니 지자체 버스 민원 신고 게시판에는 과속 운행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야간 시간대에도 배차 간격이 짧은 데 비해 정해진 운행 횟수가 많아 규정 속도를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차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노선 따라서 화장실 갔다 올 밥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갔다 올 시간도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선부를 좀 파악을 좀 잘 해가지고 좀 배차 시간을 좀 제대로 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시는 모니터링 요원 배치와 운수회사 순회 교육 등 야간 감속 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현재 운수회사별 자체 1대1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 상하반기 운수회사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사례 교육과 법규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벨트가 없고 서 있는 승객이 있는 만큼 어느 대중교통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하는 시내버스.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버스 운행 환경과 안전 불감증이 겹쳐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학주입니다. 네, 국립수산과학원이 돌돔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생체 내 안전성이 확인됐고 자궁암과 폐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서도 항암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상용화가 된다면 산업적인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차선영 기자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연안 암초 지역에 서식하는 돌돔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해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저분자 단백질 펩타이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모여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개발된 저분자 단백질은 100개 이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작은 단백질입니다. 이 저분자 단백질이 정상 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장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수과원은 해양수산부의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수행하며 돌돔의 유전체 정보 전체를 해독했는데 이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단백질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는 개량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동물 실험을 통해 생체 안정성과 함께 암세포의 약 80%까지 사멸 또는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한 건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돌돔 항균 저분자 단백질을 함유하는 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도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개발된 물질의 효능을 확인하였고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까지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과정이 걸렸고 또 세포 실험에서 대장암 외에도 자궁암과 폐암 등에서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낸 것도 눈길을 끕니다. 다양한 항암 치료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암 치료제 분야뿐만 아니라 항암, 항균, 다기능성 물질로 의학 분야와 바이오 산업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어서 약 한 360억 원의 경제적 가치도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의약, 바이오 기업과 공동 연구와 임상 시험을 계획하고 있고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되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국민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에서 항암 후보 물질과 같은 유용한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가 코앞까지 왔습니다. 6년여간의 파행 운영으로 그동안 지역사회는 물론 예술인들의 아쉬움을 샀었는데요. 연극제의 상표권 이전 문제도 군의회가 합의금을 일부 승인해주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지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구 기자, 거창군의회가 앞서 축제 상표권 이전과 관련해 합의금을 승인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창군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합의금 10억 원 중 8억 원을 승인했습니다. 비록 예산 2억 원은 삭감됐지만 합의금 예산 8억 원 통과는 그동안 분쟁의 대상이었던 상표권 문제가 해결돼 거창국제연극제가 정상 개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가 부여됩니다. 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거창군이 10억 원의 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을 하기로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와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거창군은 합의 과정에서 지난달 31일이었죠. 1월 31일까지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군의회가 승인한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 중 2억 원이 삭감된 8억 원입니다. 사실 이마저도 거창군 의회에서 통과해주지 않았다면 상표권 이전 합의는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었고 결국 거창국제연극제 파행 운영은 계속될 수밖에 없던 겁니다. 네, 지난달 31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었고 일단 기한은 지났습니다. 이야기가 잘 된 건가요? 네, 일단 지난달 28일 거창군 관계자는 삭감된 2억 원에 대해 연극제 측과 협의 중이라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었는데요. 1일 거창군과 집행위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연극제의 정상화를 위해 극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가
거창군의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을 8억 원에 넘기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창국제연극제를 드디어 즐길 수 있게 됐는지 궁금한데 정상화됐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거창군과 집행위 측은 원만한 합의를 끝으로 연극제를 정상화해 올여름 연극제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공연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사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비슷했는데요. 일단 혈세 낭비라는 반발 여론이 거센 것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지역 경제를 위한 예산 지출이 아닌 군민이 함께 만든 지역 축제의 상표권 문제에 그만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것이냐는 건데, 거창군은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축제 정상화를 해결해보자였지만 막상 지역민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상표권 이전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합의금 문제와 비슷하게 상표권 이전 방법과 그 과정에서 또 잡음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했습니다. 네, 벌써 지난 2016년부터입니다. 보조금 집행 잡음 등으로 거창국제연극제가 파행을 겪어왔는데요.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거창군이 상표권 이전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양측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결국 법정 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단 상표권 이전 협의가 완료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지역 상황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관련 소식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구지은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일일 경남에서는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산 3명, 사천, 거제 각 2명, 진주, 김해 각 1명으로 해외 입국 1명을 제외하고 8명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양산 확진자의 경우 1명은 도내 확진자의 가족, 2명은 부산 확진자의 가족이며 거제 해수보양온천 관련 확진자도 2명이 발생해 총 75명으로 늘었습니다. 1일 오후 5시 기준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1,975명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경남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도 오늘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이어져 거주지가 다르다면 설 연휴 기간 직계 가족이라도 5명부터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운영 시간은 저녁 9시까지 유지되지만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의 9시 이후 운영 금지는 조치 해제됩니다. 공연장과 영화관도 동반자 이외 좌석 1칸 띄우기로 방역 수칙이 변경됩니다. 자신의 측근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원룸을 임대한 거제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형구 거제시의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측근 32살 A씨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지 않고 본인 소유의 원룸을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을 위해 SNS와 선거 비용 관리 등 실질적인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으며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 의원은 시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창원 특례시 출범준비단이 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발족한 특례시 출범준비단은 앞으로 인구 100만 대도시 규모에 맞는 권한 확보와 법령 개정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준비단을 자치분권과 사무특례, 재정특례 등 3개 담당으로 세분화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진해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비대면 인지 재활 프로그램 담비 집배원을 운영합니다.